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에 푸르른 피레네 산맥에는 마법 같은 비밀을 간직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채 신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으며 특히 바람을 숭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의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애로운 가이드이자 강력한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람은 이 마을의 사계절 내내 변함없이 불어왔으며 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람은 매일매일 다른 소리로 방문하여 숲에 나무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의 시간 과계절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새벽이 오면 부드러운 속삭임을 가져와 사람들을 잠에서 깨웠고 저녁이 되면 잔잔한 멜로디로 하루를 마감하게 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던 마을 사람들은 바람이 가져다주는 음악을 들으며 매일의 농사일을 진행했고 이따금씩 바람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조상들이 남긴 지혜를 전수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강하고 거친 바람이 불어닥치며 마을의 고요한 일상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겪는 바람의 변덕에 모두 당황하였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설적인 바람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젊은 소녀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섬세하게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는데 마침내 바람이 전하는 비밀의 메시지를 알아차렸습니다. 바람은 피레네 산맥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마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마을의 장로들과 상의한 끝에 용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바람의 안내를 통해 피레네 산맥의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바람은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안내했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오르며 그녀는 수많은 역경을 마주쳤지만 바람의 지혜와 그녀의 용기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도달한 곳은 피레네의 신비로운 힘이 모여있는 고대 사원. 그곳에서 마리는 잠들어 있는 고대의 정령을 마주합니다. 이 정령은 자연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존재였으나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는 정령에게 바람이 부족함으로 소하며 동화를 풀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정령은 그녀의 진정성을 깨닫고 마리는 바람의 도움으로 정령을 부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 순간 피레네 산맥과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마리와 바람의 우정은 영원히 지속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길이 남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한 그녀의 모험 담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인간의 용기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그가 거주하는 고즈넉한 마을을 둘러싼 숲에서 여러가지 신비한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 어른들은 숲 깊은 곳에 사는 신비로운 요정과 마법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 들려주었지요. 어느 날 루이는 그 신비로운 이야기에 사로잡혀 직접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마을을 떠나 낡은 지도 한 장과 탐험 용도로 맞춘 튼튼한 신발을 신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따라가던 그는 점점 더 깊숙한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잠시 후에는 자신이 전혀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숲속에서 루이는 말을 할 수 있는 토끼를 만났습니다. 깜짝 놀란 루이는 토끼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토끼는 자신이 마법의 숲을 지키는 요정의 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토끼는 루이에게 숲 깊은 곳에 있는 마법의 호수를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호수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며 루이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토끼의 안내를 받아 루이는 숲속 깊숙이 들어가 마침내 마법의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호수의 물가에 가까이 가자 물속에서 눈부신 빛과 함께 여신이 나타나 루이를 반겼습니다. 여신은 루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임을 알아보고 마법의 선물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신이 루이에게 준 것은 바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반짝이는 열쇠였습니다. 루이는 이 열쇠를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랐고 여신은 그 바람을 들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여신은 또한 루이에게 숲이 언제나 그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며 만일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찾아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루이는 여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열쇠는 루이의 마음속의 소망을 이루어 마을 전체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루이는 마을의 이야기꾼이 되어 마법의 숲에 대한 전설과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루이의 모험과 성장, 그리고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동화로 오늘날에도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이와 마법의 숲 이야기는 힘든 시기를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으며 그 숲은 여전히 꿈과 마법,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 커다란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마법 같은 분위기로 가득했으며 수많은 전설과 신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라포레 앙생티드라고 불렀고 그곳에는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이 가득하다고 믿었습니다. 주인공은 어린 사슴 밤비였습니다.
밤비는 숲속에서 태어났고 친구들과 함께 활발히 뛰어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밤비의 가장 친한 친구는 작은 토끼 클로에와 현명한 부엉이 올리비였습니다. 어느 날 밤비는 숲을 더 깊이 탐험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의논했고 그들은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모험의 첫날 그들은 평소 가보지 않았던 숲에 남쪽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들은 새롭고 신비로운 곳들을 발견했으며 드디어 오래된 나무가 울창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올리비는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아마도 숲의 비밀을 알고 있을 거야. 밤비는 그 나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무 껍질 사이에 나 있는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클로에는 그 문을 열어보자고 제안했고 셋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신비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자 그들은 마법의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꽃들은 말하자면 불가능할 정도로 더 아름다웠으며 곳곳에는 생명 가득한 물줄기와 여유롭고 온화한 분위기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의 중심에는 독특한 마법의 성이 있었습니다. 성은 사방에서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마법의 성주 고귀한 백조 베르트라였습니다. 베르트라는 밤비와 그의 친구들을 환영하며 그들에게 숲의 비밀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숲이 왜 마법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람들과 숲속의 생명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밤비는 그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더 강해진 마음으로 숲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모험에서 돌아오자 밤비와 친구들은 본래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밤비는 숲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숲의 생명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그 숲의 비밀과 안전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밤비와 친구들의 모험은 끝났지만 숲은 여전히 많은 신비와 모험으로 가득하여 새로운 탐험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용한 마을 근처에는 마법의 숲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밤이 되면 여러 색의 빛으로 반짝였는데 사람들은 이를 마법의 빛이라고 하여 숲에 얽힌 많은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인공은 어린 소년 루미에르였습니다. 루미에르는 항상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라왔고 숲의 비밀을 직접 알아내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루미에르는 모험을 결심하고 혼자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은 생각보다도 더 아름다웠고 밤 공기는 여느 때보다도 시원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숲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에서 반짝이는 작은 불빛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불빛들은 마치 길을 안내하듯 일정한 간격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루미에르는 그 불빛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불빛을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루미에르는 점점 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민들레처럼 빛나는 꽃들, 노래를 부르는 새들, 그리고 조그마한 요정들이 숲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숲의 중심에 도착했을 때 루미에르는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온갖 색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나무 밑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루미에르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오랜만에 누군가가 이곳에 찾아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자신이 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 도전했다고 설명했고 노인은 그를 웃으며 마법의 정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이 숲이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마법의 경의를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미에르에게 진정한 마법의 힘은 마음속에 착한 마음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루미에르에게 아름다운 숲의 진정한 모습과 마법을 가르쳐 주었고 루미에르는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루미에르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눠 주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루미에르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오래도록 마법의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루미에르의 이야기를 통해 특히 필요할 때마다 숲을 찾곤 했고 어느 누구라도 숲에 들어갈 때는 착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법의 숲은 그 비밀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도 마을과 숲은 서로에게 빛과 희망을 전하는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